이것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빠른 은퇴. 빠른 그 나이대를 저는 50 네. 으로 내일까요? 30대 은퇴가 목표였었거든요, 실은. 30대 그때는. 은퇴? 네. 자, 일단 근데 부부간에 재테크 어떤 성향이 잘 안 맞으면 요즘엔 또 이혼 사유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재테크 성향. 네, 그게 부부간의 재테크 성향은 좀 맞는 편이세요? 뭐 거의 맞으신 것 같고 네, 얘기 맞아요. 들어보니까. 저희는 뭐 제가 거의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그 안 맞을 게 없죠. 제가 하는 그러면은 것도. 와이프분이 만약에 주식을 딱 봤는데 마이너스 50이고 막 그 액수가 엄청나. 그런 건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 주식이 마이너스라는 걸 네. 방송 보고 알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인데 만약에 이 놈이 돈을 엄청 잘 모아서 뭐 만약에 20억, 30억으로 불릴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주식만 맨날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까먹고 있고 이런 거를 알면 좀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라고 하시지만 애가 셋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이 막 이렇게 오르기 전에 청약을 좀 잘 넣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런 약간의 불만이라든지 조금 아쉬움 같은 걸 그런 건 표출한 없어요.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어요. 너무 잘 맞아. 천생연분이야. 네, 그런 네. 거는 없고 먹고 싶은데 그 먹을 수 있으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어디 아픈데 병원비 낼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제가 만약에 와이프라면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잖아요. 지금 이 선글라스를 벗고 네.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여성.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아, 그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아내한테 말해줘야 되겠네요. 네. 내 눈 볼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럼요. 만족해. 만족해. 네. 재테크 성향이 근데 요즘 뭐 서로 달라서 안 좋은 분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이제 채널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팔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올랐으면 좀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한 명이 주장이 좀 강해서 한 명은 팔지 말자고 했는데 한 명은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로 가서 조금 더 있다가 좀 내려가면 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올랐을 때 이때 이제 이 부부는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긴급 고민 상담이 아, 좀 그래요? 들어와서 상담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어떤 주제거든요. 그래서 또 두 분이 또 상담 전문가시니까 전문이죠. 네.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이지선 성우님 한번 이 네. 사연 한번 제가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목소리다 진짜. 남편은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생활비로 월 600에서 700만 원씩은 받을 정도로 어려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전부터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생활비가 점점 줄더니 이번 달은 아예 한 푼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그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해 온 터라 그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우 나야 잘 지내지. 김대리도 잘 지냈어? 네네. 여자친구는 잘 있고? 아이 그럼요. 저 내년에 결혼해요. 어우 잘 됐다. 김대리 올해는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겹경사네. 사장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승진한 지 좀 됐는데. 저희 올해 1월에 계약 큰 거 하나 따냈잖아요. 뭐 그러고 보니까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하여튼 뭐 계약 덕분에 승진도 잘 됐고요. 직원 월급도 100% 인상돼서 지금 우리 회사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회사 직원에게 전해 들은 말은 남편이 말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랬어? 요즘도 회사 분위기 좋지? 죄송해요. 그랬어. 요즘도 회사 분위기 좋지? 그럼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적 잘 나오고요. 보너스도 챙겨주시고 하여튼 회사가 잘 돼서 우리 사모님도 좋으시겠어요. 김대리와 통화 후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니 회사 사정이 더 좋아졌다면서 그동안 대체 월급은 어디다 썼어?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말 믿고 대출 받아서 투자를 좀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했냐고 물었더니 자그마치 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둘이요. 내가 번 돈으로 투자도 못해? 하면서 그동안 내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어디 여자가 주제넘게 참견해? 하는 막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편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도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 대소사하며 아이들 케어까지 혼자 다 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고 앞으로도 저 몰래 또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어쩌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와, 이정성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정프로님 한번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분은 제가 먼저 살짝 말 먼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정프로님 성향은 우리 여자 이런 스타일이십니다. 아, 똑같은 건가요? 네. 아니요. 그렇지 네. 않아요. 해보시죠. 네.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600~700씩 쭉 왔는데 남편이 주식 투자해서 말아먹은 것 때문에 이제 집에 못 갖다 주는 상황이 됐고 회사는 뭐 나름 잘 굴러갔는데 네. 생활비 잘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얘기했더니 이렇게 화도 내고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회사 사업체의 영업이익, 순이익,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것만이 사업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네. 즉 이런 투자 활동까지도 이 남자가 생각할 땐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꼭 회사가 안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주식 포함 다 같이 안 됐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주식 투자인데 주식이 잘 됐어. 대박이 났어. 네. 6억이 막 한 20억 됐어. 그래서 막 집에 막 3천씩 쏴줘. 네. 이러면 주식한 거 갖고 뭐라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죠. 예. 사실 이 남편보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안 좋겠어요. 6억 날려 먹었는데. 네. 그러니 남편분을 조금 더 좀 격려해 주시고 네. 이럴 때 오히려 품어주는 이런 부처님의 리더십 부처님의 리더십. 그런 걸로 난 이 아내분이 갔으면 좋겠다. 아, 저는 네. 이번 일로 잡아 족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릇을 확 보시는 건가요? 이런 말을 딱 네. 듣는 순간 네. 나를 얼마나 어, 집안에서 일하는 네. 그냥 와이프도 가정부처럼? 아니고 가정부로 생각했던 거죠. 집에서 사실 아이들 케어하는 와이프한테 고맙잖아요. 아 너무 고맙죠. 그거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월급으로 네. 치면 몇백만 원씩 줘야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남편이 이건 지금 돈을 날렸다기보다 심리적으로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약간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게 더 좋아요. 서로 해야 돼 근데. 일방적으로 보살핌을 받고자 한다? 이거야말로 도둑놈 신보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자, 봐봐요. 남편이 집에 왔어. 네. 근데 그 전화한 이후에 남편한테 팩트 체크도 사실상 안 한 상태에서 안 한 이 사연을 상태에서. 봐봐요. 네. 집에 오자마자 남자한테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거액 대출받아 이거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연기로 보여드린다면 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어. 미안해. 어떻게 알았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이랬으면 아우 속상해 이러고 말았을 텐데. 아니지. 어디 가자! 이러니까 야 이거 연기로 이거 논리 깨기 있어요? 와, 난 너무 억울하네. 정프로님 얘기했을 때 혹했는데 여기 들으니까 여기 어디 여자가 이거 하니까 아, 할 말이 없네 갑자기. 아, 그러나 네. 부부라면 두 분 사이에 깊은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만약에 남편이 잘 갖다 주다가 좀 못 갖다 주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월급을 직원처럼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잘 될 때는 더 많이 들어오고 안 될 때는 또 그만큼 좀 힘들 수 있다는 맞아요, 거는 이제 맞아요. 감안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좀 들었더라도 남편한테 그냥 입 살짝 다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유, 그리고 좀 위로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러면 아마 남편도 더 미안해서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꼭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제 말. 네, 코 잔 다음에 이런 얘기할 때가 좀 좋은 것 네, 같아요. 자기 전엔 얘기하지 마시고 자고 나서 코 잔 이제 좀- 후에 아니면 이제 뭐 그럴 때 이렇게 약간의 액션이 좀 도움 될 수도 있어요. 애들 이렇게 양말을 꼬매 일부러 남편 볼 때.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어. 요즘에 우리 양말 생활비가 살 없어서. 돈이 좀 없는 것 아니, 같은데. 이거 혹시 많이 보세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까? 그럼요, 많이 보죠. 어느 정도라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무려 구독자가 7만입니다.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왜 발빼죠? 욕먹을 아 이런 사람이었나? 아, 네. 아니 그냥 가겠습니다. 네네.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겠습니다. 네. 아 욕먹을까?
않을까? 아니에요. 정프로님 이미지가 원래 좀 바닥이라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우리 결국 노후 때문에 부동산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혹은 주식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 최근에 노후 준비하시는 이런 전문가분께서 나오셨는데 정말 준비를 안 하다가는 진짜 노후에 뭐 삼각김밥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삼각김밥이 어때서요? 삼각김밥을 바쁠 때 먹으면 상관없지만 한가할 때 삼각김밥을 네, 주식으로 먹으면 주식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주식이. 뭐 계속 한번 해보세요. 뭐 한가할 때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 근데 정말 혹시 네.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당 이런 거 괜찮으세요? 삼각김밥 건강식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삼각김밥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랍니다. 네, 약간 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길 우리가 노후에 정말 좀 오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수입이 조금 없을 때 이제 노령 파산 혹은 노후에 좀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 혹시 두 분은 지금 그래도 현업에서 일을 굉장히 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노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노후 준비가 끝나면 그래도 난 좀 편하게 살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아마 계획 있으세요? 지금 방송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정영진님의 입을 향해 응? 지금 수많은 시청자들이 정영진님의 노후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노후요?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정영진님 돈방석에 앉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고 아. 또 제가 알기로는 꽤 그래도 벌어두신 게 있지 않으세요? 지금요? 네, 없어요? 지금은 뭐 안심하거나 혹은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정도 느낌은 전혀 없고요. 없어요? 네. 어. 열심히 이제 벌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노후 돼서 가능하면 안 쉬는 게 좋지 않나요? 안 쉬는 게 좋아요? 노후 돼서 쉬면 안 그래도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범위가 좀 좁아질 거 아닙니까? 삶의 이제 여러 범위들이. 그런데 일까지 쉬면 그래요? 너무 좀 외로울 것 같은데. 정프로님의 사실 제가 제자기도 하잖아요. 주식도 알려주시고 뭐 여러 가지 알려주시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빠른 은퇴. 빠른 은퇴. 최대한 빠른 은퇴.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할 거 없을 걸? 할 거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저는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노예 근성까지가.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 현대인들이. 아. 그래서 인생을 즐기세요, 정프로님? 제가 저요? 아는 가장 일만 하는 하시는 사람이 정프로님이거든요. 좀 너무 일만 알고 딴 걸 잘 못한다. 네, 식사도 삼각김밥만 드시고 맨날 일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찍 은퇴하고 그 은퇴한 거에서 아주 소소하게 돈을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만 해야지 나갈 때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그 나이대를 저는 남편이랑 얘기할 때 50살로 50이 되면 은퇴? 은퇴하고 싶어요. 그럼 뭐 4년 남은 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렇게 되세요? 아 이렇게 매긴다. 얼마 안 남았네. 근데 50살에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네. 좀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근데 30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을 일구는데 정말 전력 투구해야 될 때라서 저희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50살 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꿈이 뭔지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프로님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50이니까. 예, 그렇게 저는 정프로님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놓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래서 좀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저는 이제 제가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되면 일을요?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면 그땐 정말 순수하게 내가 재밌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뭐 일을 아예 그냥 놓고 싶지는 않고, 물론 이제 일 다 놓고 뭐 무슨 뭐 책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약간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누구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재밌는 일은 좀 하면서 그 나이 때를 저는 50쯤으로 내일인가요? 근데 정프로님이
사람들이 다 건강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려할 정도로 너무 일만 하시기 때문에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를 보고 배웠구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정 정재훈 차장님. 차장님도 야, 50대면 어떤 기분이에요, 진짜? 제가 50 안 되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진짜 묻고 싶었어요. 왜 다들 저렇게 열심히 살까? 죽어라 상아. 네,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도대체 도달하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나는 그럼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뭘 배울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난 다 그런 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있을 거야, 아마. 그 예를 들어 죽어라 하면 1이에요. 1부터 10 안에 들어가. 적당히 하면 20에서 30 사이에 들어가. 이러면 적당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하면 갑자기 한 7, 80으로 가.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마 정프로님 아실 거예요. 테닌테 클럽이라고 뭐 10년 안에 뭐 10억 벌기라는 그게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클럽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10억이 이제 자산의 끝, 이제 은퇴할 수 있는 끝인데 지금은 이제 그 돈이 달라졌죠. 30억 이상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성우님처럼 빨리 은퇴, 저는 30대 은퇴가 목표였었거든요, 실은. 30대 은퇴? 네. 저는 사업하다가 공기업 갔다가 지금 이제 대기업에 왔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 거꾸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네네네. 정반대의 좀 길을 걷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아. 네, 그래서 일은 저 국회의사당? 아니, 정치는 잘 못해서 네.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그냥 노년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한 70세, 뭐 80세까지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왜 왔는지 제가 맞춰보면 네. 결혼도 일찍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분과 함께 야 우리 마흔쯤 되면 싹 정리해갖고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아내분과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와 그 생활을 내가 한다고? 이 여자와? 그거예요? 본인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일을 더해서 아.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만 만나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으로 바뀌신 거다라고 그런가요? 저는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좀- 아니란 말은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보단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으로 한 30년간 일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급격하게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떤 돈을 떠나서 어떤 존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네. 사회적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일을 최소한의 일을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을 정도 약간씩 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네. 네, 그런 이게- 걸로 가고 네, 싶다.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네, 훈훈합니다. 네. 자,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축 빌라냐,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많이 낡은 비역세권 구축 아파트냐. 하나, 둘, 셋.